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을 비롯해서 남가주의 시청자분 두 분과 또 제가 미국의 주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신다면서 그 편지를 쓰셔서 뉴저지에서 또 한 분이 이렇게 그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달에 한 번이든 이런 후원을 해주시면은 액수에 관계없이 마이클심 TV의 영상을 제작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주제로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란 사회는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점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우선 지금 그 월드컵이 한창이죠. 전 세계가 월드컵에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드컵 경기라도 한번 보려고 하면은 모든 TV 채널에 월드컵 경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보질 않으니까, 시청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스페니시 채널이나 이제 이렇게 소수민족 TV 채널을 보면은 나와요. 이렇듯이 미국은 사회적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 국민들과 엄청나게 다른 점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선 이 나라는 이민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독특한 점이 있고, 물론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남미, 북미 대륙이 다 이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미국과 같이 추구하는 뜻이 같아서 한 민족을 강력하게 이루고 3억 5천이라는 이러한 그 대국을 만들어낸 그 이민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메트릭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미터와 킬로미터 이렇게 쓰는데 미국은 feet를 쓰고 마일을 씁니다. 온도도 전 세계는 centigrade, 그죠? 섭씨를 쓰는데 미국은 Fahrenheit을 씁니다. 화씨를 쓰죠. 이런 식으로 그 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는 다 국민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약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시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미국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도 US citizen이라고 미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악명 높은 독일의 히틀러를 무찌르는 그 최고 사령관, 미군 그 유럽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독일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물론 본인이 독일인은 아닙니다만 독일계의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자기가 독일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히틀러를 무찌르는 최고 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독일계이지만 자기는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독일계입니다만은 자기가 출신 그 민족과 출신 국가, 조상이 온 국가가 어딘가와 어디인가와는 관계없이, 물론 문화적으로는 그쪽의 문화라든가 사고방식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강력하게 그 추구하는 가치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미국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독특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파워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 미국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도 매우 독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된 것은 15세기 말인데, 발견되자마자 유럽의 백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원주민들을 노예화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식민지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건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 북미는 무엇이 특이하길래 어째서 백인들이, 남미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건설되는데도 북미에는 17세기까지, 그러니까
1620년대 청교도들이 도착할 때까지 매사추세츠에 왜 북미는 뭐가 독특해서 백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무력으로 식민지 건설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무력으로 북미의 식민지 건설을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1607년도에 제임스타운에 영국의 왕명을 받은 배가 들어와서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포환타 인디안 네이션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북미에서는 드물 정도로 엄청난 거대 인디안 제국이 있는 앞에 영국 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정복, 식민지 개척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시도하기도 전에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1620년도에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도 없고 그저 성경책을 하나 들고 본인들이 원하는, 국가가 원하는, 영국이 원하는 식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앙심 하나 때문에 온 그 청교도들은 이민에 성공을 하고 매사추세츠에 정착을 하면서 1620년도에 그 이후로 1623년, 4년, 5년 쭉 되면서 청교도들이 계속 넘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정착을 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매사추세츠에서 정착에 성공할 무렵인 같은 당시에 제2의 제임스타운이 시도가 됐는데 이 제2의 제임스타운은 인디안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서 기술 위주로 발달된 무슨 이 쇠라든가 말굽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역을 통해서 제2의 제임스타운이 정착을 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것이 제1 그 제임스타운이 실패하면서 배운 것을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의 이 정책에 반영을 하면서 식민 통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 있는 모든 그 제임스타운의 그 영국인들에게 그 남자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버너가, 그러니까 그 총독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독이 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이 제임스타운 내에서 의사 결정과 정책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주권을 가진 이러한 그 제임스타운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 제임스타운이 발전돼서 버지니아 의회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미국의 전 모든 그 주의 의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스타트가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입니다. 이렇듯이 미국은 그 시작 자체가 그 자치적이고 그 식민지의 거버너가 있다고 해도 식민지의 주민이 자결권을 갖는 투표권이 있고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왜 남미는 그 가난한데 북미는 그 부유한가라는 그 인터내셔널 에코노믹스를 가르칠 때 그 자주 떠오르는 그러한 토픽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스티튜션의 그 바로 원인이 있다. 이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은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문제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거지 결코 무슨 지하 자원이라든가 그 나라가 얼마만큼 그 가진 게 많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미국 사회에 그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독립 이후에도 곪고 곪다가 드디어 터져버린 게 그 남북전쟁입니다. 자, 이 남북전쟁을 우리가 그저 그 북부와 그 남부의 백인들이 남부의 흑인 노예 문제로 이견 때문에 그 전쟁을 벌린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원론적인 그 스토리에 지나지 않고 결정적으로
그 백인들끼리 흑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총을 겨누면서 당시에 미국 국민의 2%가 죽는 8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6.25와 같은 동란입니다. 그래서 시블워라고 하는데, 시블워는 이제 같은 민족끼리 싸운 걸 시블워라고 합니다. 이러한 남북전쟁이 일어난, 미국의 시블워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자, 이 마이클 심 TV를 보시는 분들의 그 정도라면 이것은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 결정적인 계기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워킹을 한 것입니다. 그 정의로움이. 그건 그 뭐냐. 이 남북전쟁은 1861년에 시작해서 1865년에 끝이 났는데 1860년대 미국의 주는 35개 주였습니다. 이 35개 주 중에 북부의 20개 주는 프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노예가 불법화되어 있었고, 남부의 15개 주는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거나 또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주였습니다. 11개 주는 완전히 노예가 합법화되어 있었고, 4개 주는 노예가 있긴 있었지만 노예를 자꾸 그 불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불법화되어 있는 북부의 주는 free stat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주는 slave state라고 했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 중간쯤에 있는 주를 border stat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state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state는 자꾸 그 많은 한국인들이 그 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state라는 뜻은 원래 나라라는 뜻이에요. 국가라는 뜻입니다. 힘없는 조그만한 그 이 아메리카 그 신대륙의 신생 국가들이 영국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13개 국가가 우리가 합치자. 그러나 합치되 13개를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한 나라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각 국가의 고유 헌법과 권한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영국을 대항을 할 때만 힘을 합쳐야 되니까 국방,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는 한 나라로 힘을 합치고 그 이외에 무슨 결혼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교육, 보건 이런 내용은 각 나라가 그대로 각 나라법을 유지하는 형태로 연방, 독립의 자치를 주마다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다 합쳤을 때는 한 나라로 그 하자라는 이런 연방제가 미국의 USA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데, 결정적으로 남북전쟁으로 터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로 주가 자꾸 미국 연방에 가입을 하는 주들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서부로 가면 뭐 캔사스 테리토리라든가 이런 그 테리토리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가 되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큰 땅들을 테리토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꾸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그런데 남부의 농장주들이 새로 만들어주고 새로 미국에 가입하는 주에다가 땅을 사면서 여기 주도 노예를 합법화하자, 이쪽 헌법도 노예를 합법화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그 공화당, 북부의 공화당주는 미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번창하고 그 번영해 나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주에까지도 노예를 가져가서 그렇게 노예국으로 한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어난 게 남북전쟁의 원인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때도 그 프로테스탄티즘, 옳지 않은 것 보고 옳지 않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에도 노예를 확장하려고 하느냐, 노예제도를.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남부의 노예제도를 할 수 없이 인정했던 것은 처음에 영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연방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각 주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 권한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미합 중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버지니아와 그 밑으로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주의 주법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곪고 있었던 문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노예제도죠. 남부에는. 이것을 안고 왔던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 북쪽군이 남에 내려가면서 노예를 해방시켜 버리면서 올바른 미국으로 간 겁니다. 1865년 이후로. 그 일을 한 것이 미국의 공화당이에요. 미국 국민의 가슴 깊은 곳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킨 그 근본적인 정신도 프로테스탄티즘이고, 남북전쟁을 그 남부의 사악한 세력이 새로 생기는 주에까지 노예제도를 사악하게 그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서 남부를 평정해 버린 게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입니다. 평등의 정신이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 투쟁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2020년 선거 이후로 미국 사회가 극도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 사악한 세력이 그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할 때 이 정의로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작동을 해온 게 미국입니다. 지금도 이 사악한 세력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2020년 선거는 물론이고 이번에 중간 선거에도 사악한 세력을 많이 뻗치고 있는데, 이것을 그 틀림없이 그 이 정의로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막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 좋은 증거가 일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사건입니다. 자, 일란 머스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바로 그 이 사악한 세력이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하려고 할 때 반드시 미국의 역사에서 나왔던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정의로운 그 세력과 그 기운으로 이 사악한 세력을 눌러버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2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론이 양분화되다가, 또는 한번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의 미국은, 그리고 이 우파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세련된 방법으로 이 좌파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또 일란 머스크 제2, 제3의 일란 머스크가 나오고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악의 세력이 멸망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